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을 끌어오는 긍정 스피치 시간입니다. 정말 대망과 희망의 2019년, 여러분 힘차게 출발하셨죠? 기해년은 왜 기해년일까요? 제가 해석하기를 기적의 한 해, 그래서 기해년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 정말 기적과 행복, 성공과 풍요가 파도처럼 밀려올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또 성공적이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하는 말에는 모두 기운과 에너지,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운명이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정 스피치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더 멋진 삶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신년회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회장 되시는 분이 이제 신년사 또는 이제 축사, 내외 귀빈들이 이제 그런 걸 이제 한마디씩 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장님께서 딱 단상에 오르시더니요. 또 이제 이게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면 이게 헤드라이트가 조금 침침해지죠. 그래갖고는 안경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면서 이제 원고를 이렇게 읽으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요. 그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잘 모르시고는 아이 왜 이렇게 그냥 또 안경이 도수가 안 맞는 거야? 아이고 이게 안경 바꿔야 되겠구만 이렇게 이제 혼잣말을 좀 하시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더니만은 장내에 계신 여러분, 제가 회장이라고 한 말씀 써왔기는 했습니다만은 연초부터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푹 떨구시고 그냥 원고를 토시 하나 틀리지도 않고, 정말 법 공부를 하는 사람처럼, 고시 공부를 하는, 그런 법대생처럼 얼마나 꼼꼼하게 원고를 치밀하게 읽어 내려가시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천연수면제, 걸어다니는 마취제에 취해가지고 잠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한 거죠. 거기까지는 그나마 좋았어요. 원고의 내용이 그래도 굉장히 신경 써서 원고를 쓰셨기 때문에 되게 이제 이야기도 좋고 내용도 풍부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원고를 다 읽고 나서 뭐라고 또 한마디를 하시냐면, 여러분 바쁘신데 이렇게 주원, 무원, 두서도 없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내려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광경을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단상에 올라와서 대중과 눈을 맞추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선을 서로 이제 이렇게 마주치면서 인사할 겨를도 없이 바로 원고를 보면서 원고를 쭉 읽는 경우, 아니면 원고를 다 읽고 나서 아니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여러분 주원부원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퇴장하시는 쓸쓸한 뒷모습에 그런 회장님들, 그런 어르신네들, 그런 대표님들, 그런 단체장이나 어떤 기관장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청중에 대한 매너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저는 조금 독하게 말하면 이건 공해다 하는 겁니다. 공해. 넓은 바다. 그런 공해가 아니고요. 이런 미세먼지와 같은 그런 공해다. 스모그와 같은 공해다. 그 귀한 시간에, 그 소중한 그 순간에 주원부원을 왜 합니까? 그리고 두서없는 이야기를 우리는 왜 들어야 하나요? 우리는 모두 몽달 귀신인가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이야기, 이게 무슨 불교의 화두를 참고하는 건가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왜 들어야 합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공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스피치의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피치의 기본을 모를 뿐만 아니라 설사 기본을 안다 해도 그 기본대로 안 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본인은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얼마나 또 긴장하셨겠어요. 그런데 기본을 모르니까, 기본에서 벗어나니까 본인도 힘들고 괴롭지만 이것은 걸어다니는 마취제, 걸어다니는 프로포폴, 정말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해서 저 깊은
나락의 세계로 침잠시키나니 원칙 없고 기본 없는 연설, 그리고 준비 안 된 스피치는 공해일 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요, 스피치의 기본이 뭔지, 누군가의 앞에서 나서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원고를 짜고 어떻게 내용을 구성해야 하는지, 이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기본 원칙만 딱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정말 영향가 있고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영향력 내지는 말의 비타민, 말을 통해서 보약을 선물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기본을 모르고 기본을 지키지 아니하면 걸어다니는 마취제 아니면 프로포폴, 네, 우리의 영혼을 그냥 잠들게 해버립니다. 이건 진짜 공해 중에 공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스피치의 기본 3가지 원칙, 이것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연습을 통해서, 연습을 하면 누구나 다 스피치의 달인이 될 수 있고요. 세상에 긍정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입니다. 일단 스피치의 기본 OSC를 기억하자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스피치의 기본 OSC. 말을 그냥 붙여서 OSC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리가 간단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용도 사실은 되게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라, 수장님, 그렇게 거창하게 무슨 영어 단어, 이니셜로 해야 꼭 멋있습니까? 네,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문화 4대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에 이니셜만 따서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기억하기에도 좋아서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스피치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OSC, 이게 스피치의 기본 골격 뼈대구나 하는 겁니다. 어떤 스피치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죠. O는 뭐냐면요, 오프닝입니다. 오프닝. 딱 이제 대중 앞에 서면, 아니면은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도, 아니면은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도, 아니면은 주례사를 할 때도, 목사님이나 신부님께서 설교나 강론을 할 때도, 그리고 스님께서 법문을 할 때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프닝을 해야 됩니다. 열어 젖혀야 돼요. 내 말을 열어야 하고, 또 네 말을 통해서 듣는 청중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오프닝의 주인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프닝이란 뭘까요? 일단 강사가 아니면 말을 하는 사람이 대중의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의 말문을 열면서 제가 앞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청혼과 같은 겁니다. 청혼을 할 때 오 마이 달링, 나의 마음을 받아주오, 그대의 창문을 열어주오 하는 것처럼, 이것이 말하자면 청중에게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실래요? 제 마음을 좀 받아주실래요? 오늘 함께 하실래요? 라고 노크하는 것이고, 일종의 프로포즈, 청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에 있어서 오프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만 일단 조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가 S, 스토리텔링을 하라 그겁니다. 오프닝을 잘 했어요. 말의 문열이를 그럴듯하게, 거창하게, 편안하게,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본론을 얘기해야죠. 그것은 반드시 이야기로 하라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는 클로징, 이제 마무리, 마침표를 잘 찍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말이든지 연인끼리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부부끼리의 대화도 그렇고, 아니면 남북 협상을 할 때도, 그리고 어떤 이야기나 대화 또는 연설, 스피치에서도 이 3가지 골격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들 유지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OOSC입니다. 오프닝, 스토리텔링, 그리고 클로징. 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좀 왠지 논문 써야 될 것 같고 딱딱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한번 OSC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프닝, 여러분 오프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오프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중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관자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단둘이 만나면 다른 데 시선을 돌릴 수도 없고 다른 데 말하자면 정신을 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요새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외계인과 통신할 수 있는 통신 장비가 있기 때문에 단둘이 앉아 있어도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우리 화성에 있는 뿌르꾸 빠르꾸 하고는 이제 카톡도 주고받고 지구는 한국은 요새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 화성은 어때? 화성은 뭐 영상 한 120도 정도로 올라간다면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완전 대박이겠다. 근데 그렇게 화성인하고 대화를 주고받느라고 요즘은 단둘이 앉아 있어도 상대에게 집중하거나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오롯하게 몰입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단둘이 있으면 서로에게 집중을 잘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은 혼자이고 또 청중은 여러 명 있을 때 방관자 효과 이게 뭐냐면요. 뭐 나 하나쯤 안 들으면 어때 뭐 이렇게 몰입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3-4명만 모여 있어도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내지는 옆에 사람하고 소곤소곤 하면서 어머 우리 택배 와야 되는데 우리 경비원 아저씨가 잘 받아주실까? 어머 나 오늘 개돈 내는 날인데 어떡하면 좋아?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에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청중하고 탁 만나면 그 대중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이 말하는 연사 앞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한 집중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목을 한 대로 모아가지고 마음을 열게 해야 내 말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촉촉하게 스며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준비 없이 원고 덜렁덜렁 들고 오셔가지고는 그냥 안경 이렇게 이제 쳐다보면서 이게 도수를 좀 미리 맞춰갖고 청중 앞에 설 때는 딱 준비된 모습으로 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만 대면 톡 하고 터지는 봉숭아 그 꽃잎처럼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사람이거든요. 이런 태도로 청중 앞에 나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장님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고 덜렁덜렁 들고 오셔갖고 이제 안경이 초점이 잘 안 맞으니까는 이제 그걸 초점을 맞추 청중하고 인사도 안 하고요. 초점하고 맞추시느라고 아이고 이거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한 거예요? 도대체 이 헤드라이트가 왜 이렇게 내 헤드라이트는 이렇게 깜빡거려? 근데 그 소리가 이미 청중에게 다 전달이 됐잖아요. 그럼 청중 입장에선 야 이거 10분 15분 축사 듣는 동안 진짜 온 몸에 쥐가 나겠구나. 나의 영혼은 정말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겠구나. 저분은 아무 준비 없이 왜 저렇게 뚜벅뚜벅 나와서 용기 있게 혼잣말을 하시는 건가? 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한 그 신용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정말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오프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중하고 시선을 맞추고 살짝 웃어주면서 여러분 밝고 긍정적으로 인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쭉 이렇게 둘러앉아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 할 때도 그렇거든요. 쭉 둘러앉아가지고 자 이렇게 처음 만났으니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있다가 저 발주변이 없어서요. 뭐 저 이런 거 잘 못하는데요. 그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정말 내가 내 살을 깎아먹는 그런 거거든요. 설사 할 말이 없다 손 치더라도 일단은 인사부터.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부터 그리고 우렁찬 소리로 밝게 인사하라. 그러니까 어디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일단 오프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밝고 우렁차고 자신감 있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평소에 그렇게 하는 거죠. 평소에. 예를 들면은 그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건강해 보이세요. 이렇게 내가 먼저 선뜻 긍정적이고 밝은 톤으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웃분이
이 사람 무슨 다음에 무슨 선거에 나올래나? 아니면 다단계 하는 사람이야? 나 다단계, 나 포섭되면 어떡하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 되게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이 사람 되게 밝은 성격이구나. 이 사람 굉장히 에너지가 긍정적이다. 라고 좋게 받아들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사를 평소에 밝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프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를 밝고 명랑하게 그리고 자신 있고 우렁차게 해라. 그런데 이것은 평소에 습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만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패션 감각 탁월하신데요. 가을 분위기하고 잘 맞습니다. 이렇게 먼저 선의의 인사, 이렇게 건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프닝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제 인사를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으로 하고 나서 오프닝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유머 있게 되게 이제 오프닝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게 또 이제 체질화가 안 되면 그 오프닝에서 유머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웃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아재 개그? 네. 했다가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동태가 되실 것이고, 장소가 완전히 냉동고로 급속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유머나 아재 개그는 초반에 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게 이로와요. 그러니까 인사를 명랑하고 긍정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칭찬입니다. 칭찬. 여러분, 초반에 칭찬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부끼리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근하고 딱 와서 딱 그냥 좀비 같은 얼굴로 진짜 이 다크서클이 쭉 내려와가지고 마치 그냥 질질 끌고 다니는,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다크서클이 이렇게 바닥을 쓸고 다니는 그럴 망정, 또 아침에 말하자면 서로 각자의 일터로 갔다가 저녁에 이렇게 다시 만나면 그래도 인사를 반갑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웃는 낯으로 여보 나왔어. 오늘 우리 참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했네.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밝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와이프가 속으로 이 인간 봐라. 왜 이러는 거야? 필시 빚보증 서줬나? 아니면 바람 피는가?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어요.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뭐 좋은 일 있나 보다, 되게 일이 잘 되나 보다 라고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식구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그 오프닝, 인사말이를 밝고 명랑하게 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여보, 오늘따라 굉장히 얼굴이 빛나 보이네. 오늘따라 굉장히 머리숱이 많아 보인다. 오늘따라 왠지 눈망울이 촉촉해. 네. 그렇게 그냥 뭐라도, 여보, 오늘따라 굉장히 건강해 보여. 건강하면 당신이잖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강한 사람의 당신은 표준이잖아. 군대 가도 되겠다. 우리나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면 당신 한번 지원해봐. 내가 기꺼이 국가에 당신을 헌납할게. 나 당신을 국가에 바칠 수 있어. 당신 체력은 정말 씨름 선수 저리 가라야. 이렇게 그냥 뭐라도 칭찬을 먼저 하는 겁니다. 부부끼리 대화를 할 때도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 칭찬을 하면 이 사람이 왜 이래? 진짜 안 하던데 하고 그래 하면서 그냥 여보 뭐 삼겹살 좀 구워줘 하면서 호맹맹이 소리가 들어가면서 그날 만찬의 메뉴가 서민형에서 귀족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급형에서 완전히 럭셔리형으로 그렇게 메뉴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설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 반갑다. 야 이렇게 1년 만에 만나니까 정말
새롭고, 야, 신선하다. 아우, 야, 너 안 죽고 다시 만나니까 이렇게 좋잖아. 열심히 살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농담을 제가 이제 섞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재밌게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인사를 하고 나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아이, 세상에, 야, 너 얼굴빛 좋다, 얘. 너 뭐 재혼했니? 네. 농담이에요, 네. 너 얼굴빛이 왜 이렇게 좋아? 야, 얼굴이 막 빛난다, 세상에. 너 뭔가 잘 되겠다. 잘 되면 나한테 한턱 쏴. 나 너 잘 되는 거 꼭 보고 싶어. 그리고 친구 잘 둔 덕에 나도 좀 호강 좀 하자. 나는 큰 거 안 바래. 사소한 거 너 잘 되면 벤츠 한 대만 뽑아줘. 그런 거 사소하잖아. 너한테는 장난감이지? 네. 이렇게 그냥 친구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이제 말하자면 뭐 사제지간에 만났어도 아우 선생님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요. 선생님이 늘 제 곁에 계신다는 게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오늘요 왠지 더 품이 있어 보이시고요. 왠지 더 활력 넘치고요. 왠지 더 그윽한 느낌이 나세요. 웬일입니까? 마약하셨어요? 네. 농담이에요, 농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쉽게.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건, 오프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를 밝고 명랑하게 하라. 그리고 반드시 상대에 대한 칭찬을 하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작년 일이었습니다. 초청 강연회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날 일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비가 오거나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눈이 오거나 날씨가 좀 춥거나 근데 이제 거기가 학교였어요. 초등학교 이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제 초청 강연에 갔는데요.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행사를 하면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인사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연을 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탁 올라오셨어요. 근데 이거 완전 후기 인상파. 완전 달마대사의 사촌동생쯤? 그래갖고 인상을 팍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이렇게 귀한 강사님을 서울에서 모셨는데 이 자리가 이렇게 해성해성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어머니들? 학교 행사에 좀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죠. 정말 강사님 뵙기도 민망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다시는 이런 초청 강연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딱 올라오시자마자. 왜냐하면 그날 원래는 신청을 100명이 넘게 신청을 했는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어렵게, 사실은 어렵게 간 것도 아니에요. 그날 스케줄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좀 민망했어요. 어렵게 바쁘신 분을 어렵게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섭외했는데 이렇게 많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거 아니잖아요. 저 오늘 스케줄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려다가 분위기가 너무 엄숙해지고 교장 선생님께서 초두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다 마음이 쫙 가라앉는 겁니다. 이게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쭉 말하자면은 어둠의 정령같이 마치 그냥 어둠을 몰고 다니는 밤의 여왕처럼 그렇게 그냥 쫙 어둠을 깔아주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교무부장 선생님께서 사회를 보셨는데요. 교무부장 사회 선생님께서 그냥 넘어가고 바로 저를 소개해드리면 제가 이제 재롱을 떨면서 분위기 살리고 했을 텐데, 교무부장 선생님께서 또다시 재방송을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들 신청은 100명이나 하셨는데 100명이 넘게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시면 학교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힘듭니다. 제가 더 힘들어요. 제가 벌써 이 청중은 교장 선생님한테 카운터 펀치 맞고 그리고 교무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잽 맞아서 넉다운 되기 완전히 그냥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 분위기를 어떻게 살리라는 겁니까? 여러분 오프닝에서는 절대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잘못을 지적한다거나 뭐 날씨를 탓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신청을 100명 정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100명 중에 정말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만
그리고 정말 교육에 참석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복받은 분들만 여기 계시네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도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듣거든요. 그걸 굳이 100명 신청했는데 다 어디 가고 요것밖에 안 왔느냐고 지적을 안 해도 참석한 사람도 민망해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교무부장 선생님도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 그냥 이렇게 위트 있게 긍정적으로 이 자리는 100명 넘게 신청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정말 교육열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분들만 이렇게 대표로 참석해 주셨네요. 더없이 영광이고 더없이 즐겁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례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반갑게 인사하고 반드시 칭찬하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동기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대학원 동기를 오랜만에 탁 만났어요. 근데 이제 딱 보자마자 아이고 문 소장도 아저씨가 다 되어가네. 내가 내일 모레면 쉬우냐 이놈 자식아.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저 내일 모레면 쉬운이거든요. 근데 딱 만나자마자 악수하고 나서 에휴 문 소장도 별 수 없네. 세상에 점점 아저씨가 되어가는구나. 저 아저씨예요. 저 아줌마 아니에요. 저 아가씨는 더더욱 아니고요. 아저씨란 말이에요. 아저씨가 아저씨 티나는 것이 뭐 잘못된 건가요? 제가 무슨 뭐 홍길동입니까? 아저씨를 아저씨라고 부르지 못하나요? 근데 상대방이 아무리 친한 친구일지라도 문 소장도 별 수 없네. 이제 아저씨가 다 되어가는구나 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내일 모르면 내가 쉬우냐 이놈 자식아 하고 저도 부정적인 방어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공격을 당하거나 부정적인 멘트를 들으면 반드시 이렇게 되갚으려고 하거나 공격하거나 아니면 방어하려는 본능이 발동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닝에서 특히 청중에게 오늘 왜 이것밖에 안 왔습니까? 이렇게 온 것도 감사한 줄 알아. 내가 다시는 학교 행사에 참여하나 봐라. 내가 이런 잔소리 핀잔 들으면서 여기에 꼭 와야겠어? 라고 청중은 거기에 대해서 재공격, 재반박 내지는 싸늘한 반응을 보낸다는 거죠. 맞아, 교장 선생님 말씀이 아주 그냥 맞는 말씀이야. 치당하신 말씀이야. 정말 다음부터는 옆에 있는 갑순이네 을순이네 다 깨워가지고 동원령을 내려서라도 다 참석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다지는 분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10,000명 중에 하나, 10,000,0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프닝에서 어떤 경우에도 단둘이 이야기를 하든 여럿이 이야기를 하든 자기소개를 하든 연설을 하든 설교를 하든 법회를 보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오프닝에서는 밝게 인사하고 그리고 반드시 긍정적인 이야기, 그중에 칭찬을 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스토리텔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도요. 공자왈 맹자왈 하늘천 따지 인생이란 참 값진 것입니다. 인생을 더 값있게 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 노력은 무엇일라 치면은 첫째는 정성이요, 둘째는 노력이요, 셋째는 투지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세상에서 가장 듣기 힘든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택시가 참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콜택시를 부를까 하다가 아니야, 내가 마음의 힘으로 얼마든지 택시를 끌어올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 나에게 택시가 다가올 거야, 택시가 다가올 거야, 택시가 다가올 거야 이렇게 3번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적처럼 3번 외치고 나자 정말 택시가 제 앞에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 인생은 참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이란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고 또 하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러다 청중 온다. 지쳐 쓰러져 갖고 119에 호송된단 말이에요. 그 응급 헬기 타고 응급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너무 지당하고 그냥 우리가 뻔한 얘기를 하는 것보단 사례를 들어서 항상 얘기해라. 여러분, 교훈은 잊어버려도 훈계는 잊어버려도 이야기는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는 기억하거든요. 단둘이 만났을 때도 그렇습니다. 너 인생을 살아갈 때 좀 더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중요해. 이런 이야기는 다 까먹었는데 내가 말이야 엊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이야기는 다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문자도 없었고요, 책도 없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 시대에서부터 인류가 막 경험, 멧돼지를 잡을 때는 뒷다리부터 후려야 된다. 사자를 마주쳤을 때는 두 눈가를 찔러라. 호랭이하고 마주쳤을 때는 같이 담배를 피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혜들,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인류의 지혜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문자가 없었으니까요. 책도 없었으니까 그걸 이야기로 다음 세대에 전해줬습니다. 그게 할머니 옛날 호랑이 전자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라고 하는 게 다 그런 정말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어떤 삶의 교훈, 자세,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지. 그렇게 너 욕심이 그냥 드글드글 해갖고 네 마음속에는 그냥 욕심의 구렁이가 그냥 12마리 들어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는 듣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흥부와 놀부라고 하는 브라더가 있었단다. 근데 이 브라더들은 아주 성격이 달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님한테 잘해라 좀. 부모님이 얼마나 너희들 낳고 기르고 키우니라고 그냥 백가죽이 그냥 등가죽이 되었어. 엄마도 천년 때는 얼마나 빵빵하고 쭉쭉 빵빵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할머니 백가죽이 돼가지고 그냥 엄마 그냥 백가죽이 그냥 예전에는 그냥 탱실탱실 사과 같아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대추같이 쭈글쭈글해졌잖아. 다 니들 먹여 살리느라고 엄마가 이렇게 된 거요. 엄마한테 좀 잘해 이것들아. 이런 얘기 100마디 해봐야 나 이렇게 귓밥 좀 파야 되겠다. 왜 이렇게 그냥 엄마 얘기는 귀에 안 들어와? 귀에 그냥 딱쟁이가 붙었나? 아니면 귀 속에 그냥 바퀴벌레가 사나? 안 듣는단 말이야, 자식들이. 근데 이제 할머니가 아이들 모아놓고, 얘들아, 옛날에 신봉사와 심청이가 살았단다. 근데 그 중간에 사기꾼 땡덕어멈이라는 마담 두가 있었어?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런 걸 자연스럽게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교훈이나 훈계, 설교를 하지 말고 스토리텔링, 이야기로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항상 이야기로 전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본론은 항상 스토리텔링.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사 밝게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저 정말 기뻐요. 이게 칭찬이거든요. 좋은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은 에너지가 참 긍정적이고 남달라요. 저도 여기에 합류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초반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요, 제가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그 인간이 가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라고 하면서 여기 오게 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근데요, 저 이혼하고 왔어요. 인생 뭐 있나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위해서 더 좋은 사람들 만나고 더 행복한 삶을 갖고 가기 위해선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임에 못 나오게 하는 그 인간하고 깔끔하게 헤어지고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이건 이제 농담이에요. 그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그대로 스토리텔링의 이점이 뭐냐면 저항감이나 거부감 없이 이거 또 맹자왈 공자왈 시작이구나 라는 거부감 없이 그 이야기를 그대로 청중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신년식 때 사장님들도 내가 말이야 올해 오프닝을 다 그렇게 했어요. 내가 말이야 올해
금연을 하기로 했었거든.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쭉 이렇게 스토리텔링, 이야기거리.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별것 아닌 스토리도 항상 기억을 합니다. 아, 이 이야기 참 좋다. 아, 이 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 이야기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소재가 되겠구나. 그걸 메모해가지고 다니는 강사들도 많은데요. 저는 이제 메모를 하진 않고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 본론, 내가 꼭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반드시 스토리텔링, 이야기로 전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구나. 그 다음에가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이제 쫙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탁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는 항상 희망적으로. 그러니까 좀 잘하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게 다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일종의 협박이죠. 이런 협박 공갈 말고,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냅시다. 올해가 기해년 아닙니까? 기적의 한 해가 된다고 해서 기해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기적을 만들어 갑시다! 라고 하면서 클로징은 반드시 희망적으로 장밋빛 잉크로 마무리를 물들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한번 해보자. 으쌰 이렇게 이제 으쌰맨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좀 잘하자고요. 내가 다시는 이런 말 좀 안 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무리를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 그 이야기 전체를 부정적으로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보, 내가 올해는 정말 잘할게. 우리 가정의 행복과 성공, 문우식 소장님 말씀처럼 기적의 한 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나 용돈 1,000만 원으로 올려줘. 당신도 알잖아. 내가 한 달에 900만 원 갖고 안 된다는 거. 내가 잘할 테니까 용돈 1,000만 원으로 좀 조금만 10분의 1도 안 되네. 그렇게 좀 올려줘. 네. 그러면 아마 당장 올려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스피치의 기본 OSC, 오프닝. 청중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의 빗장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밝고 명랑하게 인사하고 반드시 칭찬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본론은 뭐예요? 스토리텔링. 본론은 반드시 이야기로 해라. 이야기로 하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짧게. 그럼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C. 클로징은 어떻게 합니까? 마무리는 희망차게. 적극적으로 장밋빛 뉘앙스. 장밋빛으로 내 스피치에 마무리를 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피치의 기본 OSC만 딱 기억을 하시면 언제 어디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와도 여러분들은 스피치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긍정 스피치의 달인이 되어가지고 행복과 성공, 풍요와 번영, 번창의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주인공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피치의 기본 OSC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